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4장 3절 그래프의 모양을 말해주는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값이 커지면 그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축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함수의 그래프가 y축 위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즉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정의를 하면 두 개의 변수 x1과 x2를 선택을 했을 때 x1보다 x2가 큰 값이라면 그 대응하는 함수값 x1에 대응하는 함수값 fx1과 x2에 대응하는 함수값 fx2를 비교하면 큰 변수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향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독립변수의 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즉 아까처럼 수식으로 얘기하면 두 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해서 x1보다 x2가 크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 fx1과 fx2를 비교를 하면 큰 변수에서의 함수값이 이번에는 오히려 작은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의 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 아래쪽을 향해서 가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로 표현되는 함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증가한다라는 것과 감소한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위로 향하면 증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면 감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증가 감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극값에 대해서 극대값, 극소값 이런 국소적인 극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도함수를 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증가한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y축 위쪽으로 향하는 그래프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특징을 줄 수 있어요. 자, 이 곡선 위에 증가하는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을 선택을 하든지 그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한번 그어 볼까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만 파악을 한다고 하면 정확한 값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울기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겠지만 식이 없으니까 기울기는 플러스는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 점을 선택해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도 이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함수의 식을 미분한 값이 제공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f'x가 접선의 기울기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다라는 것은 f'x가 0보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그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도 한번 도함수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찾아서 그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어 보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접선이 이렇게 생겼죠. 기울기가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 직선, 즉 이 접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울기가 이번에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f'x가 제공을 해주니까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f라는 함수가 감소한다.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 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그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그 도함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선 증가, 감소 얘기를 했으니까 증가, 감소를 잠깐 연습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의 예제 1번 볼까요? fx가 다항함수로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fx는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 이 함수가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부호를 조사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함수를 계산해 볼게요. f'x는 미분해 볼까요? 3x의 4승을 미분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4x. 그렇죠? 5는 미분하면 영함수가 되니까 쓸 거 없죠. 자, 그럼 이것의 부호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전부 12x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2x는 묶어내고요. 그러면 거기에 곱해지는 값이 첫 번째 항은 x제곱이 남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x가 남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러고 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것도 인수분해할 수 있죠. 이것은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이제 인수분해가 됐어요.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렇죠? 이것이 0 되는 곳을 찾아서 그것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0 되는 곳은 x가 0 되는 곳 0과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곳 2와 x 플러스 1이 0 되는 곳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작은 순서로 늘어놓으면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세 개의 수를 늘어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f'x가 0 되는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즉 정점을 조사한 것이죠. 그렇죠? 정점을 이렇게 세 개 찾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의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부호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 기억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x의 부호와 x-2의 부호와 x 플러스 1의 부호를 세 개의 부호를 곱해주면 f'x의 부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부호가 바뀌는 곳이 x는 0에서 x-2는 2에서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에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호를 조사한 겁니다. x의 부호 그리고 x-2의 부호 그리고 x 플러스 1의 부호 예, 이것을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와 2일 때를 중심으로 x의 부호는 x의 값이 0보다 크면 플러스, 그렇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x-2의 부호는 2를 중심으로 바뀌어요. x의 값이 2보다 크면 플러스, 2보다 작으면 전부 마이너스. 그렇죠? x 플러스 1의 부호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부호를 곱한 것이 f'x의 부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x의 값이 작은 쪽은 이 세 개의 부호가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3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예, 이 세 개의 부호가 2개는 마이너스, 1개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마이너스와 1개 플러스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0과 2 사이에서는 이 세 개의 부호를 조사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1개. 그럼 이 세 개를 곱하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2보다 큰 쪽은 이 세 개의 부호가 전부 플러스, 플러스 3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f'x의 부호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쪽은 플러스,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은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f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라는 걸 예, 결정해 준다고 했어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라고 했죠.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다시 증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이용할게요. 증가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감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증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됐지요? 자, 그렇다면 증가하는 곳, 감소하는 곳 구분이 됐지요. 감소하는 곳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곳은 구간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렇죠? 그 다음 0부터 2까지 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증가하는 곳도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있고 2보다 큰 쪽이 있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쪽 그리고 2부터 무한대까지 예, 이런 구간으로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구간 표시를 할 때는 이 0이 되는 이 점들은 제외하시고 예,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한 점에서의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증가 감소를 다 연습했으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걸 가지고 예, 국소적인 극값, 즉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 어떤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예, 정의에 의해서 그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해야 되고 그 열린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하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C라는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의 그 그래프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죠. 위에 있는 이 그림처럼. 그렇죠? 여기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이 점, 예, 이 점의 X좌표가
C가 되겠죠. 그렇죠.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반대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fx가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하나 존재해서 그 열린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C에서의 함수값이 그 구간 안에서는 제일 작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물론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대값은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첨점을 갖는 곳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극소값은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절대값 x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런 첨점에서 극소값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미분할 수 있는 모양이건 미분할 수 없는 모양이건 극대값을 갖는 곳은 이렇게 산 꼭대기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극소값을 갖는 곳은 여기처럼 계곡 바닥 모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판정법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판정법은 이 C라는 점에서 연속일 때만 이런 판정법을 하니까 오해 없이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속이 아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속일 때만 이런 판정법을 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판정법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불연속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는 걸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극대값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건 미분할 수 있는 곳이건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속인 그래프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 점의 왼쪽에서는 여기 그림 보듯이 함수가 증가하는 모양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고 나면 오른쪽은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인 곳에서 판정을 한다면 그 점을 중심으로 그 점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 그 점 오른쪽에서는 감소한다라는 걸로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증가 감소를 그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판정했듯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감소한다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그러면 국소적인 극값을 갖는데 어떻게 바뀌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주면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억해 두세요. 마찬가지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미분할 수 있는 곳에서 극소값이 생기든지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극소값이 생기든지 그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감소하다가 오른쪽에서는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돌아서면 그 점 오른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판정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점에서 이 곡선이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이어져 있을 때 이런 판정을 하는데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라는 것을 그 점 왼쪽과 오른쪽의 도함수의 부호를 비교해서 판정을 할 수 있고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에는 극대값을 갖는 곳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페르마의 정리를 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었죠. 페르마 정리에 의하면 극대값이나 극소값, 극대값과 극소값을 우리가 국소적 극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국소적인 극값, 로컬하다라는 뜻이에요. 국소적이다, 부분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극값, 익스트리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 익스트리멈, 국소적인 극값. 국소적인 극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극대값과 극소값은
어디에 다 있다고 했어요?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계수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임계수만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임계점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극값을 갖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봤었어요.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0이라는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었죠. 예, 0에서의 그 값은 정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미분계수가 0인 곳이니까. 그런데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계점 안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을 구분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걸 지금 이제 해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연속인 곳에서는 판정하는 법이 있다. 어떻게 판정하냐? 그 도함수의 부호가 그 점을 중심으로 바뀌면 국소적인 극값을 갖는 것이다. 그 도함수의 부호가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 바뀌면 국소적인 극값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된 거죠. 그럼 다 된 거죠.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판정할 수 있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연속이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판정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만약에 C에서 연속이 아니고 끊겼어요. 이 점을 C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끊겼으니까 이렇게 끊긴 곳을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점선으로 해서. 자, 그럼 그래프가 끊겼으니까 한 점만 딱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접근하면서 점근선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C에서의 값이 지금 딱 끊겼으니까 이 곡선하고는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선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다면 당연히 이 C의 왼쪽에서는 증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을 계산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에서는 오른쪽은 감소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에서는 F'을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C에서의 함수값을 하나 딱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C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없으니까 C에서의 값이 극대냐 극소냐 이런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C에서의 함수값을 보세요. 여기 왼쪽은 도함수가 지금 플러스, 오른쪽은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연결되어 있을 때 생각을 한다면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C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때 극대가 돼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하지만 C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한번 줘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에 주고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를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열린 구간 안에서 여기 C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작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구간 안에 있는 함수값은 비교 대상이 여기입니다. 이쪽과 이쪽.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하나 있고 그 열린 구간에서 C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것으로 하나 존재하니까 당연히 C에서의 함수값은 극소가 되지요. 그렇죠. 이 값은 극소값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극소값이 생기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끊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판정법은 이렇게 불연속인 곳에서 판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연속인 곳에서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연속인 곳에서는 어떻게 판정이 되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다. 무조건. 그렇죠? 연속인 곳에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무조건 극소다.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판정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극값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그 점에서의 값이 극값이 되나 안 되나라는 것도 판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극대, 극소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아까하고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왔어요.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역시 미분해서 계산하면 되지요. 극대값, 극소값. 이 값들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럼 임계점만 조사하면 돼요. 그렇죠? 임계점은 정점과 특이점. 그렇죠?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 특이점,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임계점은 특이점이라는 건 없으니까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임계점 안에 있으니까 정점만 조사하면 돼요. 특이점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이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미분한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x의 4승 미분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4x, 5는 미분하면 0. 그렇죠? 해서 0 되는 거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했죠. 12x로 묶어내고 거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니까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렇죠? 해서 f 프라임 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f 프라임 x가 0 되는 곳은 0과 2와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도함수의 부호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2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x와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 이 세 개 값의 부호를 곱했죠. 세 개 부호를 곱해서 조사한 결과죠. 아까 앞에 있는 예제하고 똑같아요. 결과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그렇게 세 개를 곱하면 항상 어떤 것의 부호를 따지려고 하면 최고차항의 부호, 여기 최고차항이 12x의 3승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곱해진 12라는 수는 0보다 큰 수죠. 이 최고차항 부호가 이 0 되는 값들 중에 가장 큰 값, 오른쪽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개 부호를 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그 중에 하나의 부호만 바뀌니까 전체 부호가 바뀌게 돼요. 하나만 바뀌면 다 바뀌게 되죠. 세 개 중에 하나 바뀌면. 그렇죠? 해서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다시 0 되는 곳 0을 지날 때 플러스, 다시 0 되는 곳 마이너스 1을 지나면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오른쪽은 최고차항 부호부터 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세 개 부호를 다 조사해서 다 곱한 값을 계산할 필요 없죠. 최고차항 부호를 가장 오른쪽에 쓰면 돼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부호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부호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fx의 상태를 조사했죠.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다시 마이너스면 다시 감소, 플러스면 다시 증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극대다, 극소다라는 것도 판정이 됐죠.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연속인가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요. 근데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지요. 그렇죠? 이 세 점에서 모두 연속. 그렇다면 연속인 곳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정법을 사용합니다.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즉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가 되는 것이고, 0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가 되는 것이고, 2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가 되는 것이다. 됐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주어진 함수의 식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0이고요. 2에서의 함수값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27이고요. 예, 극대값을 갖는 곳은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 극대값은 0에서의 함수값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함수값은 5가 돼요. 다 됐죠? 그래서 극소값은 0과 마이너스 27 두 개고요. 극대값은 5 하나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극대값, 극소값 조사하는 것을 한 문제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3번 볼까요? 예, fx가 x 플러스 2 sin x인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0 이상 2파이 이하인 곳이다.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바깥쪽은 왼쪽, 오른쪽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가볼까요? 어쨌든 극대값과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렇죠? 임계점은 정점과 특이점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자, 근데 주어진 함수를 볼까요? x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이죠. sin x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렇다면 x 플러스 2 sin x 역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다면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정점을 조사하면 되고요. 그럼 미분계수가 0인 곳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예, 미분해 볼게요. f'x는 x를 미분하면 1이고요.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f'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점을 찾을 거예요. f'x가 0인 곳 찾아야 되는데 f'x가 1 플러스 2 코사인 x니까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0 되려면 코사인 x로 풀어내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을 정의역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코사인은 가장 클 때 1이라는 값을 취하고요.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취하죠. 그렇죠? 코사인 0은 1이고요. 해서 0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갖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0 되는 곳이 2분의 파이고요.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 되는 곳은 파이고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예, 이런 기본 각에 대해서는 코사인, 사인, 텐전트 이런 값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책에서도 그런 값들은 요구할 겁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다시. 자, 그 다음 다시 0으로 되돌아오는 곳은 2분의 3파이고요. 그렇죠? 2파이까지만 그리면 한 주기니까 2파이일 때 다시 값이 1이 되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y는 코사인 x. 그렇죠? 이 코사인 x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이만큼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0과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값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기본값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파이 안쪽에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요 값, 예, 요 값은 x가 3분의 2파이일 때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이 값, 예, 이 값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기억 못하셔도 코사인의 그래프를 알면 코사인 그래프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대칭이니까 여기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들어갔으면 대칭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왼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3분의 4파이다라고 계산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x의 값은 두 개,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예, 미분계수 0 되는 곳이니까 이 점 두 점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계수, 도함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조사해 보겠습니다. f'x의 부호는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나 가볼까요? f'x가 1 플러스 2 코사인 x라는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3분의 2파이가 있고요. 여기 3분의 4파이가 있어요. 그렇죠?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에서는 코사인 값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쪽 부분은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렇죠? 그렇다면 1 플러스 2 코사인 x를 계산해 보세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거기다가 2 곱하고 1 더하면 전체는 0보다 작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f'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대쪽, 예, 이렇게 0에서 3분의 2파이까지 하고 이만큼 그리고 이 바깥쪽 3분의 4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만큼, 예, 이만큼에서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 쪽에 있어요. 그래프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수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이번에는 0보다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은 플러스 됐죠? 자, 그렇다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주어진 함수는 미분 가능인 함수였으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 연속이니까 이제 체크가 됐죠? 예, 우리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도함수 부호를 가지고 이제 판정합니다. 도함수 부호를 가지고 fx의 상태를 판정할 텐데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다시 증가. 그렇죠? 그렇다면 연속인 곳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써서 3분의 2파이는 그 점을 중심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즉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 그렇죠? 3분의 4파이는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극소. 됐죠? 자, 그럼 역시 이 문제도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하는 거니까 극대값은 3분의 2파이에서의 함수값이고 극소값은 3분의 4파이에서 함수값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이 함수값을 계산해 볼까요? 극대값은 3분의 2파이에서 함수값이니까 x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사인 3분의 2파이. 그렇죠? 역시 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을 기억하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 기억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2 곱하면 루트 3이고 3분의 2파이하고 더했으니까 극대값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 어렵지 않죠? 역시 극소값은 3분의 4파이에서 함수값이고요. x에다가 3분의 4파이를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4파이. 역시 사인 3분의 4파이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렇죠? 파이를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다면 2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3분의 4파이 더해준 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극대값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이고요. 극소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앞에 배운 것부터 다 정리를 해보면 예,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임계점 안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곳 안 되는 곳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연속인 점에서는 이런 판정법을 써서 구분할 수 있다. 연속인 점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연속인 점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다.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하는 법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 하는 건데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알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죠.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오목성이라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예, 우리는 볼록하다라는 걸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 책에서의 약속입니다. 오목하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거예요. 볼록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목하다로 표현할 겁니다. 그럼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우선 설명을 할게요. 그래프가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으면 이 그래프를 보세요. 아래쪽,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이 그래프를 쳐다보면 오목하게 들어갔다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그래프를 아래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예, 오목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볼록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위에서 봐야 볼록하죠. 그렇죠. 그럼 위로 볼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아래로 오목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사실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오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래로 오목이라고 얘기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곡선 모양일 때는 이제 반대가 됐죠. 이 그래프의 위쪽에서 이 그래프를 쳐다봐야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마찬가지 이유로 위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위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주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배웠던 그 도함수를 가지고 판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 정확히 얘기하면 주어진 함수의 식을 알면 이계 도함수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위의 그래프부터 한번 볼까요? 아래로 오목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래로 오목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 곡선 위에서 접선들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자, 그렇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F'이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왼쪽에서 두 번째 것도 플러스 값을 가지고는 있지만 왼쪽 것하고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비교하면 첫 번째 것이 더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F'이 두 번째 것이 더 작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감소하고 있구나. 그렇죠? 역시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언젠간 0이 됐다가 넘어서면서 여기 세 번째 것처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조금 더 작은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그것보다 더 작은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0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렇죠? 절대값이 더 큰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렇죠? 예, F'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래로 오목한 곡선은 F'이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F'이 감소한다. F'도 어떤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라는 걸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 그 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다. 그렇죠. 그렇다면 F'이 감소한다. F'의 도함수가 마이너스다. 그렇죠. 그런데 F'의 도함수는 F의 더블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F'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곡선의 모양을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곡선이 아래로 오목하다. 그런 얘기는 그 함수의 식을 알았을 때 그 함수의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볼까요? 위로 오목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역시 접선을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죠. 두 번째 있는 건 플러스고 세 번째 있는 거 플러스인데 두 번째 것하고 비교하면 더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더 커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이번에는 F'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F'이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F'의 도함수가 플러스다. 즉 F'의 도함수가 F의 더블 프라임이니까 F의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정할 수 있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면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아래로 오목하다.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위로 오목하다.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예, 이 그림상의 이 그래프에 여기 그래프 위에 연결되어 있는 점이라는 걸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점을 중심으로 보니까 그 점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오목하게 생겼죠. 그렇죠? 왼쪽은 위로 오목하게 생겼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네요. 그 점을 중심으로 곡선의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이 그림은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림에 따라서 반대로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속인 점에서 곡선의 모양이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든지 반대로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뀌든지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 예,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플렉션 포인트다라고 하는데요. 예, 변곡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변곡점. 자, 그럼 변곡점은 연속인 곳에 있을 때만 얘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어떤 점에서 그래프가 끊겼어요. 자, 그런데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로 오목하죠? 그렇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로 오목하죠? 그렇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 점은 그래프상에서 끊겨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점, 이 x값을 예를 들어서 c라고 해볼까요? 예, 그렇다면 이런 점은 이렇게 끊겨 있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은 이 점 C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바뀝니다. 분명히 곡선은 바뀌어요. 예, 하지만 변곡점이라고 하진 않아요. 변곡점은 아니다. 이해됐죠? 예, 변곡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곡선의 모양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곡선의 모양은 바뀐다. 그렇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것은 곡선의 모양도 바뀌어야 되지만 예, 그 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곡선 위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때만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곡선 위에 없는 점 하는 것은 당연히 그 x의 값을 우리가 궁금해할 때는 있겠지만 예, 그 점이 없으니까 곡선상에 없는 점은 우리의 관심 밖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어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든지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뀌든지 해야 되니까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이 점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아니면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변곡점은 만약에 이계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곳에서 생긴다면 그럼 이계도 함수는 그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점에서 이계도 함수가 있다면 이계도 함수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이계도 함수를 아예 계산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에 예제 6번 한번 보세요.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이 곡선에 대해서 이 곡선의 오목성 조사를 하고 변곡점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극대 극소 이것을 조사하고 그걸 다 종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예, 이계도 함수까지만 계산하면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있죠.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극대 극소하는 것은 1계도 함수가 얘기해 줘요. 그렇죠. 그래서
y 프라임을 조사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분해 볼까요? y 프라임 x의 4승 미분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렇죠? 예, 극값을 조사할 거니까 인수분해할 거예요. 그럼 4x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거기에 x가 곱해져 있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4x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 되는 곳은 당연히 x가 0일 때 하고 3일 때 이렇게 되지만 4x제곱의 부호를 생각을 해보세요. 4도 플러스고 x제곱은 0 이상이니까 4x제곱은 항상 0 이상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y'의 부호가 바뀌나 안 바뀌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4x제곱은 y'의 부호하고는 관계없죠. 그렇죠? 예, y'의 부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y'의 부호는 4x제곱은 항상 플러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x-3의 부호가 y' 부호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y' 부호는 x-3의 부호와 같습니다. 자, 그럼 x-3은 3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3을 중심으로 x의 값이 3보다 크면 x-3은 플러스, 그러니까 y'도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되니까 플러스. 그렇죠? x가 3보다 작으면 x-3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렇다면 y'도 x-3과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다 됐죠? 그리고 3에서 이거 다항함수니까 우리 필요한 것만 연속이죠. 그렇죠? 예, 연속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플러스 증가하는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극소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극대극소는 판정이 됐습니다. 극소 값을 갖는 곳이 하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극소 값도 계산을 해 놓으세요. 3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3에서의 함수값 계산하면 3의 4승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3승. 그렇죠? 그러면 3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3승 해서 마이너스 27이 되죠. 값은 마이너스 27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의 모양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계도함수가 얘기하죠. 그렇다면 y의 더블 프라임 계산해야 되고요. y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y 프라임을 다시 미분. 그러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네요. 역시 인수분해 해야 되고요. 12x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항은 거기에 x가 곱해져 있는 거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y의 더블 프라임은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제 이것의 부호는 x와 x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결정하지요. 그렇죠? 이것이 0 되는 곳을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겠죠? x가 0 되는 곳은 0이지요. x-2가 0 되는 곳은 2지요.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와 2일 때 두 군데지요. 정리해 볼까요? x가 0일 때와 2일 때를 중심으로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조사할 텐데 더블 프라임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최고차항은 12x의 제곱입니다. 최고차항 부호는 12 플러스 값이지요. 그렇죠? 그럼 최고차항 부호가 가장 오른쪽에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그 부호가 바뀐다. 그렇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0 되는 곳 0을 지나가면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바뀐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더블 프라임 부호를 조사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곡선 모양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y의 오목성을 조사할 거예요.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면 위로 오목하다고 했어요. 곡선 이렇게 생겼어요.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아래로 오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더블 프라임 플러스면 위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0과 2는 주어진 함수가 다항함수였으니까 당연히 연속인 곳이에요. 그렇죠? 연속인 곳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곡선 모양이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하다가 위로 오목하다가 둘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도
둘 다 변곡점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변곡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역시 그려야 되니까 이 변곡점에서 함수값을 조사하고 갈게요. x가 0일 때와 2일 때 함수값. x가 0이면 예, 함수식에 x에 0을 대입하면 함수값 0이 됩니다. 원점을 지나가야 돼요. 예, x의 값이 2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 2를 대입해 주면 마찬가지로 예, 2의 3승 묶어내고 2-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와 2의 3승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렇죠? 해서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종합해서 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변곡점이 두 개 있었습니다. 0과 2가 있었고요. 0에서의 함수값 0이었으니까 원점을 지나가야 되고요.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이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점을 지나가야 되고요. 극값을 갖는 곳이 있었어요. 극소값. 3에서 극소값을 가졌고요.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7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극값 이렇게 조사를 했고 곡선의 모양도 조사를 했습니다. 0하고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 2 오른쪽에서는 위로 오목. 그렇죠? 0 왼쪽에서는 역시 위로 오목.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우선 극소값 조사한 걸 가지고 3, 마이너스 27 이 점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미분 가능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첨점은 생기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점에서는 극소가 되게 미분할 수 있게 생겨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극소 모양으로. 이 열린 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게 모양을 갖게 하고 첨점 없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예, 여기 변곡점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0에서 함수값 0이었으니까 원점 지난다. 점 찍어 두시고요. 2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여기다 점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 곡선 모양대로 연결하면 돼요.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하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데 이 사이에서 끊기는 일 없고 곡선은 아래로 오목하고 그러면 아래로 오목한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2점 2, 마이너스 16에서 3, 마이너스 27까지 역시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위로 오목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끊기는 점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 오목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계속 이 극소가 되는 부분을 지나가도 위로 오목하게 생겼으니까 계속 위로 오목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원점에서 이 왼쪽은 역시 위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래서 1계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극값을 조사하고 2계도 함수를 가지고 곡선의 모양을 조사를 해서 예, 그 변곡점 있는가 조사하시고 그 점에서 함수값 점으로 찍고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예, 곡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는 방법은 예, 한 다음 시간쯤 될 텐데 4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4장 4절은 이제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배우고 나서 예, 그 뒤에서 다시 한번 그래프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